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새로운 시리즈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라즈베리 파이 그 1편이 되는 튜토리얼 편이 되겠습니다. 넘버 1. 그럼 오늘 이제 1편이고 튜토리얼 편이기 때문에 산업용 아두이노가 무엇이고 얘를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1편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제가 앞으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라고 부를 녀석이 이 화면 중앙에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IO 보드라고 또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고요. 요 자체가 바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예요. 이 제품은 제가 녹한다에 산업용 아두이노 시리즈 할 적에 AS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산업용 아두이노를 만든 제조사하고 어떻게 뭐 연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녹한다 보고 요거 한번 가지고 놀아봐라 라고 해서 보내준 제품입니다. 가지고 놀아봐라고 해서 보내줬으니까 또 신명나게 한번 가지고 놀아봐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신나게 한번 가지고 놀아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면 얘를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아두이노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얘는 보시면 뭐 인터넷 연결하는 데도 있고 USB 연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 HDMI 포트도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한데 꽂으면 모니터에 화면도 보여줄 수 있고 USB도 있고 하여간 이게 아두이노랑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아두이노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겁니다. 이건 아두이노는 그냥 조그만한 꼬마 아이라면 얘는 이제 성인에 가까운 OS가 운영 체제가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보드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화면을 달고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방수 방진 처리를 하고 그리고 24V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그냥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게 그겁니다. 여기 뭐 인터넷 꼽는 구멍 있고 USB 꼽는 데 있고 대신에 얘가 없는 게 요 있죠. 보시면 산업용 제품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통신 포트라든지 아니면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딱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맞춰진 그게 이제 산업용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노신다면 여기다가 터치 패널 별도로 라즈베리 파이용 7인치 터치 패널 이렇게 검색하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기 연결해가지고 쓰나 얘 가지고 노나 똑같은데 얘는 산업 현장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는요. 얘도 이제 보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요쪽에 수상한 핀들이 막 이렇게 아두이노처럼 나와 있다 그죠? 요거를 라즈베리 파이의 GPIO라 그럽니다. IO 입출력 핀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아두이노처럼 뭔가 제품 같은 거를 센서나 모듈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릴레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얘도 당연히 얘가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도 있을 거잖아요. 뒷면을 딱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건데 여기 딱 꽂을 수 있는 IO 포트 이걸 제공합니다. 확장 모듈. 그럼 요거는 우리 산업용 제품은 대부분 24V 입출력이잖아요. 24V 전원 먹고 뭐 24V로 제어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그거 용도로 딱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꽂으면 딱 꽂을 수가 있거든요. 딱 자신감 있게 딱 꽂아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딱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면에는 터치 디스플레이, 뒷면에는 여기가 입력 11개 11점, 출력 11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버튼 같은 거 물리 버튼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센서 달 수도 있고 이쪽에 출력단의 릴레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터치 패널을 막 싹 눌리면
릴레이가 딱딱딱딱 하면서 제어가 되는 것이다. 일단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이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저 뭐 녹한다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이제 근데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 드렸던 거고. 하여간 얘는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미리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 얘를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면 뭔가 저 PLC처럼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녹한다가 현재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대충 출발할 때 중요한 사항 두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화면이 달린 게 화면이 달려 있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얘다.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타이밍에 일찍 오신 분들 아이디를 좀 살펴본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죠. SSS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요. 주흠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컴파일 파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파일 파이. 컴파일 파이. 컴파일 파이. 이렇게 딱 검색 때리시면 똑같은 녀석이 나올 겁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네요. 주음님이 2바로 와주셨고, 필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한다가 이례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를 생각보다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두이노처럼 야 여기 있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팅할 것도 있고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준비물이 막 있어가지고 녹한다가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긴장 타시고. 자, 그리고 반짝반짝 필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했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산업용 아두이노를 켜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켜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라즈베리 파이 봤잖아요. 라즈베리 파이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그거죠. 산업용은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거고 일반 라즈베리 파이는 그렇지 않은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라즈베리 파이는 SD 카드의 운영 체제를 집어넣어서 구동시키지만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내부에 저장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번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서 운영 체제와 사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기본 탑재해서 탑재 이겁니까? 탑재해서 기본 설치해서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있다가 쭉 키워드가 나올 건데요. 뭐 와이어링 파이, 모노 등등. 우리가 산업용 아두이노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내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딱 세팅을 딱 해가지고 딱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자는 전원만 넣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원을 넣고 인터넷을 연결한 다음 원격 제어 프로그램 VNC입니다. VNC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 라즈베리 파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매번 뭔가 어떤 액션이 벌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뻑뻑뻑뻑뻑뻑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화면을 컴퓨터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격 제어. 그 뭐 팀뷰어나 뭐 그런 원격 GUI 원격 프로그램 써보신 분 아시죠, 그죠? VNC라고 요 안에 있는 화면을 컴퓨터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작업하기가 좋겠죠. 왜냐? 얘를 우리가 제어를 하려면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마우스 키보드 연결하면 요 안에 커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 때리면 키보드 명령어 쳐집니다. 됐죠? 그런데 원격으로 하면 원격지에서 키보드 입력하면 다 여기 입력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간편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원을 놓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것. 그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뭔가 오늘 반짝반짝한 게 많네요. 소두뱅이님께서 화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농사꾼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이제 노칸다 월드의 정식 멤버가 되셨네요. 이제 이병이 되셨으니까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슬라이드가 좀 많다 그죠? 시작부터 뭔가 좀 멀미가 날 것 같은데 이걸 일단 여기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자료는 계속 만들면서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 나갈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여기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좋다. 자, 요거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와 IO 보드라고 해놨는데요. 요 좌측에 보이는 게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요 검색 키워드 보인다 그죠? 요 검색하시면 저거 만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는 같이 주는 게 아니고 따로 사야 되는 건데요. 그 GPIO 보드입니다. 요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또 뭐 근데 저는 이거를 이따 치고 지금 내용을 준비할 거니까요. 노칸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에서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없으면 나중에 입출력 제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얘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24V 사용할 거예요. 12에서 24V 전원을 요쪽에 뒤쪽에다가 꽂아주면 뭔가 이렇게 딱 꼽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꽂아주면 바로 켜지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전선 피복을 까가지고 선이 이렇게 나풀나풀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여기 꼽지는 않죠. 여기다가 단자를 압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저도 그런 방식을 지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24V SMP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MPS 맞나요? 220V를 24V로 바꿔주는 도구죠. 교류 220V를 24V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 24V 두 가닥이 나와요. 24V 플러스와 24V 마이너스 그라운드, 마이너스 24V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거 선을 요 뒤쪽에다가 하나씩 딱 꽂아주면 얘가 이제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GPIO 입출력하게 되면 24V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버튼 같은 거 뭐 연결하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원을 요렇게 터미널 블럭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하고 까만 선이 지금 화면 끄트머리 보이실 건데요. 까만 선이 SMPS에서 나오는 24V 마이너스, 요 빨간 선이 24V 플러스입니다. 그게 여기 터미널 블럭에 연결이 돼 있고 공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한다 거 기준으로 위에 있는 요 접점들은 몽땅 다 24V 플러스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접점은 몽땅 다 24V 마이너스가 걸리는 상태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이거 범준님께서 주신 건데 조금 뭔가 좋은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요거 말고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하려고 요걸 그때 구입을 했었는데요. 요거를 터미널 블럭이라고 해요. 막 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세로 방향으로 다 하나씩 연결이 돼 있고 가로 방향으로는 서로 연결 안 돼 있는 겁니다. 얘랑은 별도예요. 위에가 얘가 1번이면 1번 마주보는 아래쪽에 얘랑 얘 두 개가 연결이 된 거고 요놈 두 개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요 한 줄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뒷면을 잘 보시면 빨간 색깔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뭘 하려는지 알겠죠? 자, 방금 보신 게 요 터미널 블럭입니다. 터미널 블럭. 요 가로 방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우리 대한민국 오픈마켓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쇼트바 혹은 콤몬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는 터미널 블럭의 접점을 모조리 다 쇼트 시키는 애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터미널 블럭에 개수에 맞는 쇼트바를 연결해 놓으면 모든 포트가 다 24V를 거기다 꽂아 놓으면 전부 다 24V인 상황이 되겠다, 그죠? 지금 얘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V 빨간 게 한 개 여기 꼽히고 나머지는 여기 다 쇼트바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다 24V 플러스, 아래쪽에는 까만 게 한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쇼트바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다 마이너스고 위쪽에는 플러스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구하셔서 써도 되고, 저는 이거 키워드 뭔지 모르겠습니다. 터미널 블럭이라고 검색하시면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긴 게 아마 나오실 거거든요. 요거 딱 느낌 오시죠? 여기다가 쇼트바라는 거를 개수에 맞게 사가지고 푹 꽂은 다음에 개수 안 맞으면 자르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푹 꽂으면 한 군데다 24V 딱 걸어주면 얘는 몽땅 24V가 공유되는 거고, 하나 더 더해가지고 여기는 쇼트바 다 연결하고 까만 거 마이너스를 딱 연결하면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여러 군데서 전원을 분배해서 쓸 수 있겠다, 그죠? 일단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24V 플러스를 여기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를 여기 연결해주면 나중에 GPIO 할 적에 남아있는 24V가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좋겠다,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걸 만들려면 또 미리 말해주지. 그래야 미리 살 건데 나중에 할 재미를 좀 보려고 딱 했는데 연결된 거 뽑고 요거를 만드세요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SYH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류님 반갑습니다. 자, 방금 터미널 블럭과 쇼트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녹한다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얘도 그냥 제가 터미널 블럭이라고 이름을 부를 건데 위에는 24V 플러스, 아래쪽에는 24V 마이너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거를 화면에 보실 적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쓰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오케이. 자, 그다음 SMPS 설명드렸죠. 위쪽에 까만색 네모 이게 SMPS고 220V를 24V로 바꿔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24V가 요 터미널 블럭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데요. 선을 두 가지 타입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 두 가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다, 그죠? 선을 자기가 필요한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가지고 우리 아두이노로 치자면 미리 우리가 머릿속에 다 떠올라가지고 기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맞는 기판 이런 데다 납땜을 해가지고 써도 되지만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빵판에다가 꽂은 다음에 아두이노와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게 그 실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점퍼 케이블 같은 거를 산업용 버전으로 두 가지 타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타입입니다.
적당히 원하는 길이로 선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선은 이 선이 두께가 어떻게 되더라? 1.5인가 그럴 겁니다. 1.5. 1.5인가? 1.5짜리고 요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만드실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요. 제가 노칸다의 산업용 아두이노 편 할 때 요 케이블을 만드는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의 사이즈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 제가 짧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니까 요거 누르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첫 번째 타입은 한쪽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죠? U자. 한쪽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Y자 터미널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I자 일자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구입하셔가지고 요 압착기 가지고 압착을 딱 하셔야 돼요. 압착기 없어서 압착기 없으신 분들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뭐 벤치 이런 거 가지고 뭐 하여간 눌러가지고 접촉만 잘 되게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팔아먹을 건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정석적으로 한다면 압착기 가지고 이렇게 딱 원래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딱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양쪽이 다 Y자인 거예요. 양쪽이 다 Y자. 일자 요 I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에 대한 문제만 있는데요. 요 Y자는 둘레가 있거든요. 요 둘레가 3mm짜리인 걸로 준비하시면 대부분 다 여러 군데서 쓰기 좋아요. 얘도 3mm 터미널 블럭 들어가고 4mm짜리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릴레이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것들이 3mm짜리까지가 딱 들어가고 3mm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mm부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이 다 3mm인 Y 하고 양쪽이 한쪽은 Y, 한쪽은 I인 거. 그러면 지금 Y인 거는 드라이버 가지고 쪼우는 겁니다. 딱 여기 꽂아 가지고 Y는 여기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이거 안 들어가냐? 뚜껑을 딱 열고 얘를 딱 이렇게 풀어 가지고 요 쑥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드라이버를 쪼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Y자 터미널을 씁니다. 됐다 그죠? 그게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럼 I자는 뭐냐? I자는 요런 데 연결할 때 이거 지금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여기다가 뭔가를 꽂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요 I자 모양으로 된 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고 드라이버를 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얘랑 만약에 연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Y고 얘도 Y인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Y 연결해주고 여기 Y 연결해주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Y인 것은 아두이노 점퍼 케이블로 치자면 양쪽이 다 암놈인 거랑 같은 거고 얘는 한쪽은 한쪽은 순놈인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만드시고요. 나는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노칸다가 편집해놨다라는 이 영상은 압착기를 진짜 제가 들고 와가지고 압착기를 실제 요 케이블을 하나 몇 세트 만듭니다. 그거를 딱 보시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길이도 여러 개 하시고 많이 만들어 두셔서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딱 하시고 딱 뒷면을 뒤집어 가지고 요 블럭 딱 보이시죠? 요 블럭에 지금 이 방향으로 오른쪽 거 제일 오른쪽 게 플러스 중간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가 위에 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요 플러스를 여기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나사로 쪼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얼마나 연결하기가 좋습니까? 이래서 전용 커넥터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쑥 집어넣어 주시고
나사를 딱 조아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연결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뒤집어주고. 자, 바로 지금 전원 켤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원 선만 지금 연결이 됐고요. 자, 뒷면을 딱 펼쳐보시면 조금 전에 여기 연결했다 그죠? 그리고 GPIO 연결하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무선 인터넷이냐 유선 인터넷이냐. 유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웃긴데요. 인터넷인데 유선이다. 말이 좀 웃긴데 랜선 아시죠? 요거 집에 인터넷 공유기에서 나오는 랜선을 여기다가 꽂았을 때 유선 인터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선 인터넷. 그럼 지금 이 꼭지 반대쪽은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이 돼 있다. 맞다 그죠? 그럼 요거를 꽂으면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라즈베리 파이든 얘도 윈도우 컴퓨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꽂으면 인터넷 공유기가 IP 주소 하나 줄 거잖아요. 바로 인터넷 연결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그리고 2번 얘가 와이파이 접속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트북은 그냥 인터넷 보시면 와이파이 검색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 도구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그걸 안 꺼내놨네요. 요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무선 랜 카드라고 불러요. 무선 랜 카드. 이거는 데스크탑 있죠? 노트북 말고 그냥 집에서 세워놓고 쓰는 그 컴퓨터에도 이거 연결하면 와이파이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은 USB로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안테나로 돼 있는 그 무선 랜 카드라는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USB 포트가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방향이 안 맞냐? 이렇게 딱 꽂으시면 나머지는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 상단에 보시면 주변에 인터넷 공유기 검색되는 거 쭉 뜨고 우리 그 스마트폰에도 할 줄 아시죠, 그죠? 내 거 선택해가지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됩니다. 대신에 와이파이 기능을 쓰려면 얘를 계속 꽂아두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와이파이 연결됐다고 뽑으면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죠? 계속 이게 꽂혀 있을 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유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서 전원하고 인터넷선 연결된 게 이게 일단 녹한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원격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인터넷선이 길이가 애매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작업이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이대로 두고 쓰면 되겠다. 자, 이제 요 SMPS에 제가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부팅이 될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산딸기 로고가 딱 나오면서 산딸기 로고가 딱 나온다 그죠? 이러면서 켜지는 겁니다. 뭔가 멋있다 그죠? 자, 이게 다 켜진 겁니다. 윈도우랑 비슷해요. 윈도우의 시작 표시줄이 위에 있고 이쪽에 누르시면 터치하면 소리도 나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요 안에 있는 화면은 조금 이따가 원격으로 같이 보시게 될 거니까 일단 이 상태로 켜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인터넷 연결하고 켜기까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녹한다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로드맵이라는 슬라이드를 10번 슬라이드에 집어넣어 놨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굴해 놓은 내용은 그래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시키는 그 개발 툴로 C# 윈폼을 사용한다. 1번입니다. 그리고 노드레드라는 IoT 플랫폼을 사용한다. 2번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C#과 노드레드.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C샵 버전을 기본 예제로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매뉴얼이 C샵 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매뉴얼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녹한다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GPIO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GPIO라는 거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직접적으로 릴레이를 작동시키거나 버튼 입력을 받아가지고 제어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됐죠? 그리고 RS232와 RS485는 통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직접적인 GPIO로 뭔가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스터가 되고 다양한 슬레이브를 구성해가지고 원격 제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모드버스 통신을 하는 릴레이 모듈과 연결을 해가지고 터치를 따따따따 하면 걔가 제어가 된다든지 이제 그러한 컨셉이 RS232와 RS485 통신을 이용한 어떤 something to do가 될 수가 있겠고, MySQL이라고 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센서 값이나 GPIO 변경된 이력 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어서 기록을 하겠다. 재밌겠다, 그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IP 카메라. 요거는 그냥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 건데요. IP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요 화면에다가 출력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겠다라는 걸 터치를 해가지고 딱 눌렀잖아요. 그럼 그 기계가 진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내부 영상을 내부의 IP 카메라 같은 게 드릴 돌아가는 장면을 딱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딱 누르면 걔가 돌아간다면 제대로 작동이 됐나 하는 걸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컨셉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요 정도 목표를 세워놨다라는 얘기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좀 흥미를 잃으면, 모든 것은 녹한다 기준입니다. 제가 흥미를 잃으면 내용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는 MQTT. 요 산업용 아두이노에 MQTT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겠다, 그죠? 그러면 MQTT로 제어되는 다양한 이 IoT 보드를 터치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요 정도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자, 그리고 녹한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가 얼마나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거 흥미 없습니다. 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것은 녹한다의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저의 관심 대상은 PLC를 하던 유저를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대상으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흡수시키기가 일단 녹한다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느냐? 녹한다가 최근에 지금 PLC라는 거를 열심히 제가 파고 있어요. 녹한다가 PLC 내용을 습득 중이다. 지금 초보자 수준입니다. 이제 PLC가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초보자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서 PLC가 뭐라는 거를 일단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PLC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핀트를, 물론 산업용 라즈베리 자체에서 구현하는 것은 어떤 별개의 문제긴 한데 나중에 GPIO 제어할 적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유지, 맞죠? PLC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기 유지. 딱 눌렀는데 자기가 켜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읽어가지고, 그럼 메모리에다가 켜짐을 딱 쓰면 그 켜짐 신호를 램프가 읽어가지고 딱 켜지는 방식인데요.
PLC에서는 이것 굉장히 골 때리게 작업을 하거든요. 물론 두 줄이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는 그게 아주 간단한 코드, 그러니까 라다로 만든 게 요 어떻게 코드로 변환이 되는가,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라다로 작업하는 그 방식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 잡혀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래머적인 어떤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PLC로 만든 어떤 회로도를 내가 설명을 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굉장히 둘 사이에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건데요. 근데 그런 어려운 프로블럼 말고 아주 간단한 것들, 뭐 버튼을 눌렀는데 뭐가 어떻게 제어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됐죠? 단기 목표입니다. 이 단기 목표. 근데 요 목표는 GPIO 제어할 적에 나오고요. 우리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C샵, 제조사에서도 C샵을 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C샵의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GUI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차피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걸 먼저 좀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대충 저렇게 하는 거구나가 된 다음에 GPIO 뚫고 뭐 버튼 눌렀는데 릴레이가 뭐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질 내용이다. 심오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딱 추가해 놓도록 하죠. 또 단기 목표.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신기문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 같이 해보도록 하죠. VNC 뷰어라는 거고요.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당황을 했는데요.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본 건데 공짜인데 공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 좀 당황스러운데 설치하다 보면 공짜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이 페이지로 가요. 딱 보시면 우리 대부분 다 윈도우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윈도우에 EXE 버전 다운로드 누릅니다. 딱 누르면 요 좌측 하단에 요 파일 다운로드 되고 얘를 딱 누르면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다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 제가 전부 다 캡처해 놨고요. 요 동의할 거 동의하고 넥스트 아무것도 뭐 선택할 거 없습니다. 넥스트 계속 누르시고 다 설치가 되면요. 화면 중앙 하단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14일 동안 트라이얼 버전이다 해가지고 뭐 14일 뒤에는 돈을 주고 써야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건 것 같고요. 아래쪽에 Use VNC Viewer Without Signing In 된 거 보이죠? 얘를 딱 누르시면 요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요 화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기까지 설치해 놓고 VNC Viewer라는 거를 딱 켜면 자 똑같다 그죠?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 저는 요 뭔가가 까만 게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요 주소창에다가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 라즈베리 파이에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소만 입력한다고 그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도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나 지금 VNC 뷰어를 쓸 거다라는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요 산딸기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의 윈도우 버튼하고 같은 겁니다. 윈도우 누르면 뭔가 쫙 나오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딱 누르신 다음에 기본 설정이라는 화면을 딱 터치를 하시고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딱 누릅니다. 됐나요? 기본 설정에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 그러면 요런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VNC라고 된 거가 디저블에 꼭다리가 저 라디오 버튼이 디저블에 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네이블 쪽을 딱 누르시고 그 다음 요 우측에 OK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제가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사진을 찍은 거라서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가 원격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깨끗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네이블 누르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요 라즈베리 파이 화면에 처음에는 없었을 건데요. 처음에는 요 위쪽에, 물론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 이제 VS 같은 요 아이콘 보인다 그죠? 얘가 생성이 되고, 얘를 딱 누르시면 IP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보이죠? IP 주소. 요 IP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입력 딱 하시면 뭐 이상한 아이덴티티 체크가 나올 거고요. 요거 컨티뉴 누르시면 되겠고,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도 똑같습니다. 기본 계정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아이디는 파이, 비밀번호는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 할 때 요 P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계속 로그인에 실패하길래 보니까 제가 라즈베리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S가 아니라 P가 묵음입니다. 라즈프베리 기억하십시오. 라즈프베리. 아이디는 파이고 비밀번호는 라즈베리입니다. 이렇게 딱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 라즈베리 파이 화면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베리베리 감사드립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후원금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S님 발음 좋네요. 라즈프베리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 과정을 한 번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요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요. 요거 이제 딱 누르시면 딱 보인다 그죠? 요건 뭐냐? 얘가 바로 자, 같이 보세요. 요 딱 제가 이거 누르면 얘 뭐 막 보인다 그죠? 안 보이나? 그죠? 원격 제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에 보는 이 화면이 저 지금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하면 저 화면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제어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흐릿했던 거 그거는 요거 누르시고 기본 설정에 라즈베리 파이 컨피규레이션에 인터페이스 탭이네.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 세 번째 탭 인터페이스 탭에 VNC가 이네이블이 돼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안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죠. 왜 VNC 뷰어를 쓰는가? 자, 1번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키보드, 마우스 입력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걸 지금 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 환경은 컴퓨터에서 개발할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에 업로드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자, 1번 USB에 넣어서 옮긴다. 대단히 귀찮은 방법. 엄청나게 귀찮겠죠. USB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 실행 프로그램 옮겨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한다. 하다가 잘못되면 또 그 과정을 반복한다. 굉장히 귀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4번 라즈베리 파이에 폴더를 공유하는 개념인데요. FTP 서버를 작동시켜서 이거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업로드 전용입니다. 요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폴더를 하나 윈도우에 공유를 시켜가지고 업로드 시키는 방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방법이 자, VNC 뷰어를 이용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도 쓸 수 있지만 파일 업로드도 뷰어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다. 아, 누가 보면 VNC 뷰어를 판매하러 온 사람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 그만큼 이 VNC 뷰어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만 딱 지금 연결해 놓으면 윈도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런 좀 쓸데없는 얘기도 한 꼭지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딱딱한 것 같으니까. 아, 재밌다. 자,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우리 오늘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자, 그 다음 C# 윈폼 개발 환경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우리 일단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C# 윈폼인가? 왜 하필 C# 윈폼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가? 1번,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PLC처럼 사용하기 위한 예시로 C# 윈폼 예제를 제공한다. 제조사에서 이미 C# 윈폼을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C# 윈폼으로 만든 앱은 윈도우용이고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다. 플랫폼이 달라요. 플랫폼이 서로 다르다. 윈도우 앱은 리눅스에서 안 돌아가고 리눅스 앱은 윈도우에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리눅스 앱을 윈도우에서 돌리려면 윈도우에 가상 리눅스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상 머신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실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녹한다가 윈도우에다가 그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설치를 했었죠. 바리푸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 다르면 서로 앱이 안 돌아가요. 우리 안드로이드용 앱은 아이폰에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개발자들이 상당히 좀 변태 같은 성향이 있어요. 이 플랫폼 다른 거를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윈도우에서 만든 EXE 프로그램을 그래서 C샵으로 만든 거죠, 그죠?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작동시키는 모노 프레임워크를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딱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제조사에서 모노 프레임워크를 미리 설치해 두었다. 왜냐? 이미 제조사에서는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C# 윈폼으로 사용할 거를 지금 뭐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그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모노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 윈폼으로 GUI 앱을 구현한 다음 라즈베리 파이에 업로드해서 모노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행하면 윈도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하다, 그죠? 그러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C# 윈폼에서 만든 모든 기능이 반드시 작동되지는 않음. 거의 대부분이 호환이 이루어지긴 지는데요. 일부 좀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런 애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에러 나면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C# 윈폼이라는 거를 요 타이밍에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7번 C샵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함. 그리고 이 C샵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 녹한다의 C샵 윈폼 시리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녹한다의 C샵 윈폼 시리즈 참고. 전반부의 콘솔 환경에서 문법적인 거를 아마 제가 과거에 녹한다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을 건데요. C샵에서는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한다. 배열은 이렇게 쓴다. 클래스는 이렇게 쓴다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딱 갖추시고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재밌다. 자, 그럼 지금 제가 걸어둔 요 링크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냐? C샵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C샵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한데, 이제, 뭐, 하여간 C샵을 개발하려면 얘가 필요하다. 그런데 녹한다는 2019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2019 버전 다음 버전이 2022 버전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은 없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연을 2019 버전으로 시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19 버전 설치하는 링크를 별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2022 버전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똑같아요. 화면 거의 똑같습니다. 95% 이상. 그걸 보면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도 되는데 정말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금만 다르면 그 기능을 못 찾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C샵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을 제 거랑 똑같은 거를 쓰면 화면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대로 이렇게 저 행위가 똑같이 옮겨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6.9.4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요 링크 딱 들어가 보시면 얘는 16.11 버전인데요. 요거까지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요 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요 딱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커뮤니티 2019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딱 누르시면 엄청나게 용량이 작은 인스톨러가 하나 다운될 거예요. 그게 C샵 인폼의 설치 파일이 아니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때부터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수기가 돼요. 수기가바이트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설치 과정은 못 보여드리겠고 노칸다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하기 제가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별첨해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2019 버전을 뭐를 선택해가지고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설치하고 뭐는 뺀다 요런 목록만 잘 보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한다. 그러면 개발 환경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컴파일 파이에서 C샵 윈폼으로 만든 헬로 월드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보다 앞서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가 C샵 윈폼 그 레이아웃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컴포넌트 앞에 빨간 점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라는 용어 새로운 용어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녹한다 하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이 용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컴포넌트가 뭐냐? 컴포넌트가 뭔지 모르는데 제 말이 이해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겠다라고 빨간 점 찍어놓은 컴포넌트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죠? 자, 제가 지금 얘는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잠시 꺼놨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겠습니다. 자, 설치한 다음에 딱 찾아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있습니다. 딱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첫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선택합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자, 그 다음 처음에는 이게 아마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모든 언어 부분을 C샵으로 바꾸고 플랫폼을 윈도우로 바꿉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데스크탑을 딱 선택하시면 추려진 목록이 쭉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고 그 중에 윈도우 폼 앱이라고 된 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얘는 아닙니다. 윈도우 폼 앱이라고 된 거는 아니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윈도우 폼 앱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 X 아니고 요거 OK 됐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뭘로 하지? 얘 제품 이름을 하면 컴파일 파이 1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컴파일 파이 1. 자,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화면 중앙에 있는 이거를 폼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이거 폼 디자이너입니다. 요 안에 있는 화면이 조금 있다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똑같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포넌트. 컴포넌트라는 거는 UI 요소를 구성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 UI라고 하면 뭐 누를 수 있는 UI, 글자를 출력하는 UI, 그림을 출력하는 UI, 달력을 출력하는 UI, 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하나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버튼이라고 된 거를 딱 잡아다가 여기다가 탁 던져 놓으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버튼은 뭡니까? 누르라고 마우스 가지고 쟤를 겨냥을 해가지고 누르라고 만들어 난 거잖아요. 그거 이게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지게 된다면 터치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실행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됐죠? 그러면 좌측에 있는 컴포넌트를 데리고 와서 내가 원하는 UI를 구성하는 겁니다. 화면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버튼이 있고 여기는 뭐 센서 값 같은 게 출력이 되는 게 있고 화면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는 제가 요 라벨이라고 된 거하고 레이블하고 버튼이라고 된 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컴포넌트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경인 거 얘를 선택하잖아요. 이 배경은 폼이라고 이름 붙여진 컴포넌트입니다. 폼. 저 폼 자체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의 그 렉탱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제 이름이 폼이고, 그러니까 폼을 딱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을 딱 보시면 속성이라고 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요거를 제가 앞으로 프로퍼티 창이라고 부를 겁니다. 속성 창. 그러면 모든 컴포넌트는 선택을 한다. 모든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포커스가 같다.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하면 테두리에 이렇게 선택이 됐음이 표시가 됩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딱 표시가 나죠. 점선으로, 그죠? 그러면 요 속성 창에 요 폼의 뭐 사이즈는 얼마고, 뭐 배경색은 무슨 색깔이고,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버튼하고 레이블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컴포넌트는 속성 창에 있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얘가 없는 게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얘 없는 게 얘가 있을 수도 있고. 뭔지 알겠죠? 각 컴포넌트마다 나오는 속성 창에 옵션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요런 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건드려야 요 UI에 뭔가가 변화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레이블 1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폰트라고 된 부분을 요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폰트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36 커졌다, 그죠? 아, 얘도 똑같이 어차피 얘나 둘 다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폰트 부분은 둘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도 폰트 부분을 36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레이블 안에 지금 출력되는 저 레이블 1이라는 저 글자, 저거를 녹한다라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 이 뭔가 뭐 실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제가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 찾아보시면 요 속성창에 텍스트라고 된 거 보이죠? 텍스트 요 안에 부분을 제가 녹한다라고 바꾸면 얘가 녹한다라고 바뀝니다. 아, 그렇다면 오케이, 텍스트라고 된 부분을 바꾸면 글자가 바뀌는 거구나. 그럼 얘를 딱 눌러가지고 얘도 텍스트 부분을 버튼으로 바꾸면 제가 버튼으로 바뀐다,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뭔가 비슷하다고 해서 얘도 지금 버튼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네임이라고 된 거는 다른 겁니다. 요 저 컴포넌트의 내부적인 이름에 관련된 거니까 얘가 조금 전에 버튼이었다. 아, 버튼 1이네. 그러면 얘가 지금 버튼 1이잖아요, 그죠?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임 필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반드시 텍스트라고 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됐죠? 요게 UI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네들 하나하나를 내가 가지고 오면 UI 요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걔네들 각자마다 속성창에서 세세하게 뭔가 크기나 아니면 어떤 뭐
뭐 색깔이나 아니면 뭐 그걸 뭐라지? 저 뭐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좌측하고 우측하고 있는 얘네를 가지고 화면을 예쁘게 만든다.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 나가고 그것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건가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어떻게 화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살짝 골 때리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C샵의 작동 방식이에요. C샵은 이벤트로 작동됩니다. 이벤트 트리거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이제 트리거 신호 아시죠? 이벤트 베이스로 C샵은 작동이 되는데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뭘 할 것인가. 자, 좌측 하단에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성 부분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UI적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 번개 모양으로 된 이 이벤트를 누르면 지금 선택된 저 컴포넌트 있잖아요. 저 녀석에 어떤 행위를 추가할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트리거 신호. 언제 어떤 신호가 발생하느냐. 신호. 그러면 버튼이라는 거는 누르라라고 만든 거잖아요. 기본 이벤트가 클릭입니다. 버튼은 기본 이벤트가 클릭이다. 그래서 이 각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마다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돼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는 여기 목록에 있는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버튼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했다. 그러면 갑자기 코드가 나오죠. 이 코드 위치는 어디냐? 요거를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디자이너에서 메인 폼의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코드 보기 누르시면 요 코드 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방금 자동으로 생성된 이 코드는 뭐냐? 버튼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가 여기 생성이 됐습니다. 맞죠? 아까 프로퍼티에 네임이 버튼 1이었잖아요. 그죠? 버튼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됐고, 그럼 이 버튼이 하나 더 카피가 이루어지면 얘는 이름이 자동으로 하나 올라갑니다. 버튼 2가 되죠. 버튼 1과 버튼 2가 있는데,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뭘 할 거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이 부분에서 실행이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얘는 이름이 잘 보시면 레이블 1이죠. 레이블 1에 들어가 있는 요 녹한다를 다른 글자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버튼 1과 버튼 2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여기다가 버튼 1이 눌려졌다라는 거를 글자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 기억하세요. 레이블 1의 글자를 바꾸던 요소가 텍스트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C# 코드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레이블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지금 요 UI 상에 있는데 점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요 놈의 프로퍼티 목록이 있잖아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 대소문자 구분이 됩니다. 얘 잘 보시면 텍스트가 앞에 대문자잖아요. 아, 그러면 레이블 1점 텍스트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코딩에서 대입 연산자 뭔지 아시죠? 이 꼴 기호하시고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는다. 모든 규칙은 C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버튼 1이 눌려짐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아, 레이블 1점 텍스트에다가 버튼 1이 눌려짐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를 언제 집어넣느냐? 이 버튼이 눌려졌을 때. 됐나요?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버튼 1이 눌려짐이라는 문자열을 레이블 1점 텍스트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레이블 1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레이블 1 자체. 예? 하면 바로 빨간 줄 거이죠? 아, 그게 아니라 점을 딱 찍어보시면 이미 C샵은 굉장히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점을 찍으면 프로퍼티 목록이 나와요. 쭉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텍스트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죠? 중앙 상단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이 윈도우 앱으로 실행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제가 누르면 버튼 1이 눌려짐이라는 게 레이블 1에 출력이 된다. 아, 그러면 버튼 2, 이거 누르면 버튼 2가 눌려짐도 여기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버튼 2 클릭 이벤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기는 버튼 2가 눌려짐 이렇게 쓰고 싶다. 그죠? 얘를 딱 해보시면 버튼 1이 눌려짐, 버튼 2가 눌려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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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원인과 결과. 버튼 1이 눌려지면 something to do.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버튼이라는 건 어차피 클릭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 레이블 1의 이벤트 목록을 보시면 얘도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디폴트 이벤트입니다. 아, 그러면 요 레이블 1이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 뭐 할래 부분에, 그죠? 라벨이라고 할게요. 라벨 1이 눌려짐 이렇게 쓴다면 쟤는 버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표시된 영역을 선택하면 라벨 1이 눌려짐이고, 얘는 버튼 1, 버튼 2, 라벨 1. 됐다,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1번 예제고요. 요 1번 예제를 라즈베리 파이에 잡아 넣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눅스 기본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먼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요까지 기억하시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아, C샵 프로그램이 방금 만들어졌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요, exe 파일을 여기서 지금 구워낸 거예요. 그럼 우리 완성된 그 빵집에서 빵을 구웠으면 빵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빵이 어디 있느냐? 자, 찾아가야 돼요. 윈도우에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사용자 안에 내 계정 안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면 소스라는 폴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소스 안에 요 저장소 안에 REPOS 안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요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녹한다는 굉장히 많죠, 그죠? 설치한 다음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처음 했으면 한 개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에 컴파일 파이 1 안에 bin이라는 폴더 안에 디버그 안에 요 exe라는 파일 보이죠? 얘가 지금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다. 한 개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작동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C# 윈폼이다. 그럼 요 exe 파일을 만들었을 때 윈도우에서 이렇게 켜지잖아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요 화면을 똑같이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스텝 2입니다. 심오하죠. 일단 그것을 위해서 우리 리눅스 기본 명령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게 ls. 지금 라즈베리 파이는 GUI 환경이지만요, 모노 프레임워크를 실행을 하려면 그 터미널 창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리눅스 명령어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ls라고 딱 치면, 아,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은데, ls는 현재 작업 중인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폴더의 목록을 출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요것만 키워드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cd 뒤에 경로가 나올 수 있어요. 경로, 이거는 뭐냐면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간의 이동. 토리라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우리말 좀 어색하네요. ls cd 그 다음 모노 프로그램명 .exe 이게 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C샵으로 만든 앱을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요거 그냥 프로그램 명점.exe 하면 실행 안 돼요. 요 모노 프레임워크에다가 나 이거 좀 실행하고 싶은데 좀 실행해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오케이 실행해 줄게 해가지고 빡 뜨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격으로 접속을 싹 하셔가지고 딱 나왔다 그죠? 자, 그럼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요 보시면 뭐 까만 색깔 요 뭐 보인다 그죠? 요걸 딱 누릅니다. 요거 이민수님 반갑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LS라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LS 잠시만요. 좀 글자가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좋아. 글자 색은 노란색. 안 바뀌었는데요. 잠깐만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죠? 뭔가 저장하는 버튼 같은 게 있나 보네.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이 밑에가 안 보인다, 그죠? 요 밑에 아마 저장하기 그런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나는 좀 바꾸고 싶은데, 요 아래 감춰진 이 버튼을, 이 안에 감춰진 이 버튼을, 잘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LS라고 하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요 노란 거 있죠. 파일 매니저를 여시면 요 디렉토리 구조를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홈의 파이 요 폴더가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루트 디렉토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홈입니다. 나의 홈. 그러면 얘를 딱 실행시켰을 때 ls 누르면 나오는 요 목록이 뭐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그럼 여기다가 뭐 기타 작업들은 여기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요 테스트 1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거고 요 테스트 요 지우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휴지통으로 이동. 요게 훨씬 편하다 그죠? 요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저 까만 화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폴더 만들기 이런 거는 요 마우스 가지고 뉴 폴더 해서 자 컴파일 파이 1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드셔가지고 쓰면 되겠고 대신에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요 폴더 안에 넣을 거거든요. 윈도우에서 만든 프로그램 요거고 요 프로그램을 저기다가 지금 카피하는 방법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VNC 뷰어에서 상단에 요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보시면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요거 잘 안 되시면 그냥 요 VNC 뷰어에 요 파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 제목이 있는 데다가 딱 누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파일 트랜스퍼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시고 샌드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경로를 찾아가요. 아까 그 exe 파일이 있는 경로 알려드렸다 그죠? 윈도우 안에 저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안에 자기 계정 안에 소스 안에 요 REPOS 안에 프로젝트 만든 거 안에 요 bin 안에 디버그 안에 요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딱 해주면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파일이 카피가 됩니다. 문제는 이 파일이 그 디폴트로 어디 들어가냐면 어디 들어가더라? 요 데스크탑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요.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 아까 여기가 홈의 파이 요 경로가 내 홈이라고 했잖아요. 요 안에 데스크탑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얘를 자 잘라내기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일단 붙여 넣겠습니다. 요런 작업들은 지금 이 파일 매니저라는 데서 클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서 저 경로를 찾아가셔야 돼요. LS라고 치시면
자, 컴파일 파이 1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폴더가 검색이 된다 그죠? 아, 그럼 여기다가 저 폴더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cd 컴파일 파이 1 이렇게 입력하시는데요. com까지 입력하고 얘가 나머지하고 충돌이 안 난다면 com만 입력한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개 중복되는 게 있다면 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 상에서 comp 뭐 시작하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co 뭐 대충 요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시면 나머지는 얘가 입력하려는 게 당연히 얘겠구나 해서 찾아줍니다. 간편하죠, 그죠? 그럼 지금 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 터미널 안에서 여기 있다가 요 안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본 게. 그럼 여기서 ls 쳐보시면 compile py 1.exe 파일이 여기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칩니다. mono compile py 1 됐나요? mono compile py 1.exe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누르시면 좀 전에 C샵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여기 튀어나왔다 그죠?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똑같이 실행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C샵으로 그러니까 얘가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들어가면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전등이 켜진다든지 이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켜진다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I/O 확장 I/O 보드 연결해 가지고 그 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면 될 것이고 기본적인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 방금 실행이 이루어졌다 그죠? 재밌죠? 자 됐고 그럼 이제 잠깐 쉬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컴포넌트 목록이 이렇다는 겁니다. 앞에 빨간 점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굳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거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작동될 리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애들은 빨간 점을 안 해놨고, 우리가 앞으로 쓰는데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이 빨간 점을 해놨는데요. 방금 버튼하고 레이블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죠. 눌리면 글자가 바뀌어. 레이블이라는 거는 글자 출력하려고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출력할 게 뭐 센서 값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출력하면 되겠다 그죠? 신나는 망고님 반갑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자 방금 하여튼 예제 1번을 보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별로 잡아 넣을 데가 없네. 슬라이드 하나 잡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요 안에다가 그냥 잡아 넣겠습니다. 약간 별첨 개념으로. 자, 뭐 어쨌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녹한다는 방금 이 화면이 얘를 딱 실행을 해보니까요. 한글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 얘를 작동시키면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한글이 일부분만 나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제조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글이 깨져서 나올 때 지금 요 안에 있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여기 있는 데다가 타이핑 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데나 지금처럼 요렇게 커서를 두시고 여기다가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요 명령어를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저기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카피해가지고 하나 집어넣고 다 된 다음에 요거 복사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예시가 나와있죠, 그죠? 이상 동작 상황이라고 된 데 보시면 한글이 제대로 나오는 건 나오고 아닌 거는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그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빨리 끝납니다. 후루룩 해서 나오고. 자, 두 번째 명령어 입력하면 이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첫 번째 거 입력한 다음 이어서 딱 입력을 하면 엄청나게 뭔가 많이 나와요. 쭉 짜면 지하로 삽니다.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입력하면 이거는 빨리 끝납니다. 호로록 해서 끝나고. 자, 요거 두 개를 이어서 입력을 하는데요. 요것도 빨리 끝납니다. 다닥 입력하시고. 그 다음 메이크, 이거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입력하면, 근데 설치하다 보면 뭐 워닝 같은 거, 요 왼쪽 화면처럼 뭔가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워닝이라는 게 많이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된 줄 알고 해보니까 뭐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이크라는 거 입력했을 때 워닝이라는 거 뜬 거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면 이제 요 화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Y를 한번 누르라라는 게 있는데, 여기네요. 요 명령어를 딱 입력을 하면요, 오래 걸린다라고 해놓은 요 부분에 머시기 하면서 뭐 Y랑 N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Y 또는 N을 입력하라. Y 입력하시면 됩니다. Yes죠, 그죠?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Y를 입력하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린다. 뭔가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한글이 안 깨지죠? 저는 한글이 깨끗하게 요렇게 출력이 되게 하려면 방금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도 저거 하기 전까지는 한글이 안 나왔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한글이 잘 나왔으니까 요 과정은 꼭 거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컴파일 파이에서 C# 활용할 때 팁이라고 해놓은 부분을 요거는 필요할 때 참고해서 쓸 자료인데요. 1번하고 2번은 나중에 GPIO 쓸 적에 필요한 내용이고 3번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라즈베리 파이에 이렇게 해놓고 쓸 거 아니잖아요. 얘가 터치 패널이니까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화면이 꽉 차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따로 놀잖아요. 나머지 요런 거는 우리가 외부에 공개가 되면 안 되고 또 눌러도 굳이 작동될 만한 어떤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 우리가 얘를 만약에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딱 얘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만 누르도록 만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려면 옵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제는 일단 이렇게 1번 예제부터 그렇게 할까?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CHH님 반갑습니다. 김은총님 반갑습니다. GK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예제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1번 예제는 버튼과 라벨을 이용해서 기본 그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앱 실행을 보이고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이시오.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은 확실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낫다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요 C샵에서 만든 앱을 모노에서 실행할 때 전체 화면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글에 자료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다는 건데 전부 다 해봤거든요. 되는 거 한 개도 없고 약간 편법 비슷하게 지금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폼을 선택합니다. 폼, 요 껍데기 선택한 다음 이벤트 말고 요 프로퍼티 목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오토 스케일 모드라고 된 게 폰트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폰트로 돼 있으면 지금 C샵에서 여기 컴퓨터 윈도우에서 보이는 화면이 요 라즈베리 파이로 넘어갔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재조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상황에 따라서 폰트 크기나 폰트 타입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얘를 DPI라고 된 걸로 선택을 하시면 일단 C샵에서 만든 모양 그대로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갑니다. 크기 변화가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우리 그 행동이고,
두 번째, 로케이션을 Y축을 마이너스 30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요 녀석의 로케이션을 아래쪽에 보시면 요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윈도우 상에 어디에서 실행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보다 앞서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스타트 포지션이라고 되는 데가 윈도우 디폴트 로케이션이라는 걸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실행 딱 했을 때 얘가 어디서 실행이 될 건가? 그냥 윈도우가 알아서 그냥 선택한 데서 아무데나 열리겠다 이 말인 거고요. 얘를 내가 센터 스크린으로 해놨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윈도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요. 화면 정중앙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뉴얼 수동이다 이 말이죠. 수동으로 했을 때 시작 위치가 요 로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0,0이 어디냐면 좌측 상단 모서리입니다. 이 화면에 좌측 상단.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얘가 여기 떴네. 제가 모니터가 두 개인데 이쪽 모니터에 뜨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얘는 좌표가 다르구나. 하여간 0,0에 뜨고요. 얘를 Y축을 마이너스 30포인트만큼 올릴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제목 표시줄이 있는 부분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목 표시줄이 떠 있으면 프로그램이 안 예쁘잖아요. 전체 화면 하면 원래 제목 표시줄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나오게 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눈에만 안 보이도록 Y축을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윈도우 스테이트를 맥시마이즈 실행하면 최대화를 해서 켜겠다. 딱 선택하신 다음에 윈도우 스테이트를 맥시마이즈.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최대화, 화면에 꽉 채울 만큼 커지도록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화면 사이즈가 800 곱하기 480입니다. 맞나? 800 곱하기 480. 요만큼이 요 라즈베리 파이의 화면이다. 라고 생각. 그런데 이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화면이 꽉 찰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화면이 꽉 안 차거든요. 요 안에 화면 크기는 800픽셀에 480픽셀이 맞는데 그렇게 입력하면 꽉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820, 520이라고 입력하니까 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820에 520.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820에 520. 그런데 820에 520을 하게 되면 근데 실제 얘를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또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코너에다가 한번 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잘려 나가냐, 아래쪽이 잘리냐, 왼쪽이 잘리냐 이런 걸 가지고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화면이 이만큼 잘리면 지금 바로 크기를 좀 조정할게요. 일단 폼의 사이즈는 820에 520이다. 다음 이 아래쪽에 폼 볼더 스타일이라고 된 게 모양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픽스드 싱글로 바꿉니다. 볼더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을 픽스드 싱글 됐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단가? 저 아래쪽에 탑모스트 항상 제일 위에 실행되는 탑모스트를 투루로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여기 있다 그죠? 뭔가 찾아가지고 바꾸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해보시면 일단 윈도우에서 제가 계속 저 화면에 떠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시작 표시줄이 Y축이 마이너스 30이 됨으로 해가지고 요 끄는 버튼이 화면에 가려지게 됩니다. 안 보이는 영역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얘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항상 끄는 버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종료. 그리고 C샵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끌 때 어떻게 끄냐면 이 버튼 3라고 만든 거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했다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뭘 할 거냐? 요 코드를 그냥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exit exit 요거 호출해 주시면 제 누르면 그냥 프로그램이 꺼져라 이 말입니다. 셧다운 어플리케이션 exit 그러면 요거 누르면 꺼지는 거다. 컴파일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거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진다. 됐습니다. 자 그럼 항상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을 눌러 가지고요 이 프로젝트를 작동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다. 그러면 exe 파일이 지금 실행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 얘를 누른다라는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프로젝트도 저장하고 exe 파일도 새로 구워진 걸로 교체를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있는 exe 파일은 이제 9버전이 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걸 덮어 써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아까 했던 거 같이 파일 보내기 눌러가지고 뭐 요런 애들은 뭐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데스크탑에 있는 얘가 최신이죠, 그죠? 얘를 잘라내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덮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딱 하면 아까와 다르게 화면이 커졌다, 그죠? 딱 맞네. 이게 딱 좋은 크기네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었나 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지금부터 뭔가 전체 화면으로 딱 느낌 나잖아요. 딱 누르면 프로그램 꺼지는 거고, 얘를 방금 이 켜져 있던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잠시만요. 얘가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논하고, 하여간 지금은 이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지금 이상한 명령어를 입력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켜줘야 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전원을 딱 켜는 거예요. 전원을 딱 공급해주면 부팅된 다음에 자동으로 얘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몰라서 지금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얘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구성이 된다. 이게 이제 녹한다가 1번으로 만든 기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요 틀을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2번, 3번, 4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좀 구성을 할 거냐면, 이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 화면에 떠서 상당히 좀 귀찮네.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한 데서 저장해서 이게 예제 1번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제를 이제 어떻게 불려나갈 거냐면 이 프로젝트 자체를 카피를 할 겁니다. 내부에는 예제 1번으로 되어 있지만요, 얘가 예제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 안에 있는 주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머리가 터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예제는 어떻게 잡냐면 체크박스 하고요. 그보다 요보다 앞서가지고 컨테이너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탭 컨트롤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지금 사용상에 제일 편리함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화면 자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잖아요. 터치하는 공간이 뭐 맥도날드 가면 있는 키오스크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라 화면이 이렇게 비교적 작기 때문에 화면을 여러 장이 겹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 탭 인터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잘 보세요. 목록에 쭉 보시면 탭 컨트롤 추가합니다. 요만하다 그죠? 얘를 잘 보시면 탭 1, 탭 2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얘를 누르면 페이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컴포넌트 자체에 버튼이 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2로 가고 얘를 누르면 페이지 1으로 가는데 손가락으로 쟤를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조그만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글자를 좀 키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를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얘는 모든 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모든 게 다 저 텍스트 부분을 건드리시면 알맹이가 바뀌는데요. 이거 잘 찾아보시면 눈을 씻고 봐도 텍스트가 안 보인다 그죠? 텍스트가 안 보이고 이건 C샵의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개수가 동적으로 여러 개 늘어날 수 있는 요런 애들은 컬렉션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어딨냐?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네요. 뭐 그냥 저 위에 있는 저 버튼을 눌러도 되긴 한데 일단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탭 페이지 여기 컬렉션이라고 된 거 보이나요? 탭 페이지즈. 탭 페이지즈라는 거를 요 점점점을 딱 눌러보시면 탭 1, 탭 2가 요 안에 들어있네. 찾았다 그죠? 요 탭 1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 텍스트라는 게 갑자기 보인다 그죠? 그럼 요거는 제어 패널 1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럼 얘는 제어 패널 2 추가해가지고 제어 패널 3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애들은 컨테이너라 해가지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 컴포넌트를 차일드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지금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요 버튼은 폼이라고 된 거에 차일드로 들어간 거예요. 폼에 지금 UI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요 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폼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요 전체 페이지를 줄여보면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인다 그죠? 이런 애들을 C샵에서는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메인 폼에 있는 애들을 나의 자식으로 삼겠다. 그럼 종료 버튼은 여기 그대로 두고 요 세 마리를 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종료 버튼도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탭을 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탭 컨트롤이라는 거 프로퍼티 안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도크라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도크는 화면을 자동적으로 저 패런트 사이즈에 맞추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도크의 요 삼각형을 누르시고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저 배경에 나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추겠다. 이게 도크입니다. 도크.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크기가 배경하고 딱 맞게 들어갔고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랑은 인터페이스가 똑같은 상황이죠?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걸 누르면 패널 2, 패널 3 여러 장이 생긴 겁니다. 제가 최고 손가락으로 제어 패널 1 누르고 여기에 창고 1번 제어하는 인터페이스가 여기 들어있고 얘 누르면 2번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골 때리는 친구를 먼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냐,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여러 개의 예제 하나에 다 때려 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도 우리가 만든 이벤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얘를 실행을 딱 해보시면 이 어디 갔냐? 반영이 안 됐구나. 자, 디자이너하고 저 코드하고 사이에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이 버튼이 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단순히 페이지가 마치 여러 개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얘를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일단 지금까지 하는 거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절차 아시겠죠? 그럼 지금 업로드할 파일은 프로젝트 1이 아니라 프로젝트 2에 bin 안에 디버그 안에 요 파일 업로드 때려줍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파일이 어디로 갔었나? 내 홈 디렉토리 안에 요 데스크탑 안에 들어갔더라. 그럼 얘를 잘라내기. 잘라내기라는 거는 무브죠. 원본을 요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빡 실행해 보면 그죠? 요렇게 누를 수 있는 여러 개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실물로 보자면 우리가 요 좁은 화면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치 여러 개인 양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원래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자, 기본 트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본 트리 방금 다 잡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뭐라고 쓰지? 참고로 요 위에 보시면 요 조그마한 삼각형 있잖아요. 얘를 눌러도 죄송합니다. 이제 많이였네요. 자, 탭 페이지 들어가서 자, 필요하면 추가 누르시면 개수 늘어나고 지우려면 삭제 제거 누르시면 삭제될 거고 하여간 얘를 뭐 그냥 탭은 제어 패널 1, 2, 3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를 자, 그럼 지금 방금 요 탭 컨트롤이라는 거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 패널이라고 된 것도 똑같은 컨테이너인데 얘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얘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생략하고 자, 체크박스하고 여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요 플로우 레이아웃 패널 얘는 상당히 어려운 친구니까 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죠. 체크박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체크박스라는 것은 여기 있고요. 얘를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가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각형이 너무 조그만하네요. 저 사각형을 좀 키우고 싶은데 요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찾겠네요. 저놈을 좀 크게 체크하는 영역의 저 네모를 좀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건 뭐 나중에 찾아보고 일단 요 안에 체크박스 1이라고 돼 있는 저 글자를 바꾸는 거는 다 하실 줄 알겠죠? 뭐냐? 텍스트였잖아요. 요 텍스트를 선택 1, 선택 2, 선택 3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체크박스라는 것은 우리 취미가 무엇입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UI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복수개를 선택할 때에 체크박스를 씁니다. 복수개 선택 가능할 때 값이 있을 것이다. 됐냐 안 됐냐 여부 원이라는 게 아니면 펄스 땅나 라는 걸 알아냈고 체크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라는 이벤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이 선택 1이라고 된 저 영역이 눌려진 거예요. 근데 내가 눌렸는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체크가 되는 거예요. 클릭이 되는 겁니다. 오류로 중단됐다고요? 응? 지금 방송 안 나오나요? SYH님 섬뜩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안 나오나요?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나 보네요. 잘 나오나요? 자, 일단 잘 나온다 치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체크드 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했을 때 했던 행위를 똑같이 내가 체크 상태가 바뀌었는데 체크박스 4개 체크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거 출력하고 아니면 이걸 출력하겠다.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해보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체크박스의 체크 상태에 따라서 대신에 얘만 반응하겠죠. 위에 있는 얘만. 왜냐? 얘만 했으니까. 얘만 했어. 얘는 안 했으니까 아무 반응 없는 거고. 체크 체인지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 코딩이라는 것은요.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어떤 힌트를 드렸나요? 클릭하고 체크드 체인지하고는 서로 다른 거다. 그죠? 얘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클릭을 한 거잖아요. 클릭을 했기 때문에 체크 상태가 바뀐 건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클릭을 하긴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엉뚱한 영역에다가 클릭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클릭을 해가지고 체크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하겠다. 그게 요 이제 체크드 체인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네가 자 이제 첫 번째 체크박스 봤던 거고요. 그럼 콤보 박스 보겠습니다. 콤보 박스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는 건데요. 드롭다운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보 박스. 딱 보시면 주로 얘는 우리 UI적 요소 쓸 때 어디 쓰느냐? 당신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요 이제 조그만한 거 요거를 딱 누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목록이 쭉 드롭다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를 어떻게 채워넣느냐? 어떻게 채워넣냐면 똑같이 요런 애들 뭔가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는 애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아이템스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템스라는 게 뭐냐? 내 안에 알맹이 내 안에 이제 나라 목록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 컬렉션이라고 된 거를 딱 더블 클릭하시면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그게 요 드롭다운으로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한번 해보죠. 자, 한국, 미국, 중국하고 일본은 안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또 뭐 하죠? 이집트.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자, 독일, 이탈리아, 뭐 하여간 요런 나라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딱 구워 보시면 이 또 반영이 안 됐네. 자, 지금 C샵을 대단히 속성반으로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세하게 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탁탁탁탁 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누르시면 쭉 나온다, 그죠? 그럼 요중에 제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한국을 선택한 거다. 이집트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레이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레이블 4겠죠? 레이블 1, 2, 3, 4. 레이블 4번이고 여기 선택된 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됐죠? 아니면 그 이벤트 주체를 얘한테 줘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도 이벤트 목록 보시면요. Selected Index Changed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Selected Index Changed. 여기 안에 있는 목록의 순서 뭔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보다는 둘 다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2를 눌렀을 때 요런 이상한 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 4의 텍스트에다가 내가 지금 뭔가를 출력을 할 거다. 이런 상황인 거는 인지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뭘 출력할 거냐? 일단 우리가 얘를 쓸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했다라는 말은 아까처럼 뭔가를 초이스 해가지고 UI상에 선택이 된 거고 지금 이거는 요렇게 된 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이
됐냐 안 됐냐로 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이 됐다면 선택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갈랐을 때 여기다가 이런 코드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선택이 되었다면, 그럼 선택이 되었냐 마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방금 추가한 놈이 콤보박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콤보박스 1에 바로 추천하는 키워드가 나오죠. Selected Index가 나오는데요, 이게 내가 콤보박스에서 선택한 놈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저 컴포넌트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아이템수로 쭉 추가를 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우리 배열 알잖아요. 배열 인덱스하고 같습니다. 이건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이겠네. 자, 얘가 배열 인덱스로 치면 0이 되는 거고 1, 2, 3, 4,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제가 만약에 한국이라는 걸 선택을 했으면 셀렉티드 인덱스 값은 0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안 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아니면 뭔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콤보박스의 셀렉티드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뭔가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이 작업을 왜 하냐면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조금 이따가 쓸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콤보박스 1에 아이템스 안에 셀렉티드 아이템 바로 가져와도 되구나. 이런 멍청한 짓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멍청한 짓 안 해도 돼요. 자, 셀렉티드 아이템의 투 스트링.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콤보박스 1의 셀렉티드 아이템, 이게 셀렉티드 인덱스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그 레코드 번호, 아이템 번호를 말하는 거고, 셀렉티드 아이템은 선택된 문자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다, 그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녹한다의 C샵 속성반. 근데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끄이죠. 요 셀렉티드 아이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미 문자열이라는 걸 입력을 했는데 얘가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C샵에는 마법의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자료형을 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마법의 함수가 있습니다. 요 자체를 여기까지가 내가 문자열인 게 지금 확실하잖아요. 문자열인데 얘를 셀렉티드 아이템을 대입을 하려니까 지금 에러가 난다. 그래서 얘를 명시적으로 얘는 문자열입니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뒤에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점 toString 가로 열고 닫고 함수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셀렉트한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얘는 문자열만 집어넣을 수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됐죠?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고 문자열만 들어가는 데는 문자열만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선택이 안 됐으니까 else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눌러서 한국을 선택하면 한국이 나올 거고 미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더 좋게 하려면 요거 앞뒤로 문자열 붙이는 연산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접두사 전미사를 붙일 건데요. 요거까지가 문자열이고 요 앞에다가 붙입니다. 선택 항목 이꼴 자 더하기 붙이고 요거 입니다. 앞뒤로 문자열 접두사 전미사가 붙었고 그리고 else일 때도 한번 만들어 보죠. else는 뭐냐? 선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나중에 요 콤보박스는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너무 찌그러지네요. 어디다 두지?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 그냥 둘게요. 자, 이 속도로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자, 자, 이렇게 나는 옮겼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코드 한번 갖다가 디자이너로 오시면 반영이 됩니다. 이게 둘 사이에 호흡이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자, 선택한 항목이 없습니다.
한국, 이집트.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얘 자체가 이벤트 핸들러가 되는 겁니다. 자, 번개 모양 누르시고 셀렉트 인덱스 체인지드 했을 때 아까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만 하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선택하자마자 뭔가가 액션이 벌어진다면 얘한테 이벤트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뭔가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상황이 벌어진다면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요런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계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1번 드랍다운에 어떤 2번 3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얘를 딱 눌렀을 때 그 모든 값이 그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세팅이 딱 된다면 하나하나 눌렀을 때 값을 전송하기보다는 모두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딱 눌렀을 때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얘가 미국이라고 선택을 해놨으면 얘는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처럼 항상 보이겠죠? 왜냐? 그죠? 얘가 선택하면 이미 바뀔 거니까. 요런 얘기는 일단 생략하고. 자, 그러면 콤보 박스하고 체크 박스를 우리가 알아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어 패널 2에다가 뭔가를 한번 잡아 넣어보죠.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내용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도 지금 C샵 당분간 C샵 우리가 사용 방법을 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이어서 한 다음에 GPI로 넘어가는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그룹박스 한번 해보죠. 요 그룹박스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네요. 내나 컨테이너입니다. 요 탭 컨트롤 같은 컨테이너인데요. 얘는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요 위에 뭔가 영역에 제목 타이틀을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럼 요 그룹박스 1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텍스트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자 체크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 지금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탭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식 안에 얘가 들어갔고 얘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출력이 돼야 될 결과물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번에는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놈으로 들어갔고 얘를 썼을 때의 차이는 요 위에 요게 얘가 어떤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나머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 반영 안 됐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자, 화면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체크박스는 이벤트 자체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이벤트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그냥 UI적인 요소로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체크박스 테스트라는 요 영역을 터치를 했을 때 뭐 된다, 뭐 의미 없잖아요, 그죠? 됐죠? 요 작동되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죠. 됐죠? 후루룩 체크박스, 그룹박스도 받고. H 스크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스크롤바는 이 뭐라 하죠? 우리 웹 브라우저나 요런데 스크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에 얘 막대기를 잡아 끌어가지고 값을 바꾸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 예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잡아 끌었을 때의 값을 레이블에다가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레이블은 딱 추가하면 자, 레이블 5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럼 얘 이름은 H 스크롤바 1입니다. 그럼 H 스크롤바가 있다는 얘기는 H는 가로라는 의미고요. V 스크롤바 똑같이 매칭이 되는 V 스크롤바가 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얘는 세로로 버티칼로 된 거고 얘는 호리젠탈인가요?
가로라는 말이죠. 그럼 얘는 특징적인 게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민맥스 값. 디폴트는 0에서부터 100으로 돼 있고요. 0에서부터 100,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을 내가 요 가운데 있는 회색깔 막대기를 끌어다가 변화를 시키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현재의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건데 이 h 스크롤바의 현재 값은 얘는 텍스트가 아니죠. 텍스트라는 거는 출력이 되는 문자열을 전부 점 텍스트 해가지고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얘는 밸류입니다. 그럼 내가 밸류 부분에 값을 50이라고 썼다. 그럼 막대기가 중간쯤으로 옮겨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윗 포지션은 이 막대기의 왼쪽 요 부분이 그 값을 나타내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한데요. 얘가 100까지 값이 갈 수 있는 건가? 하여간 0으로 해두면 얘가 왼쪽으로 달라붙고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맥시멈 값이 100이니까 오른쪽으로 착 달라붙는 거 보이죠? 그러면 오케이. 저 녀석 막대기의 위치가 value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 언제 얘 값이 바뀌느냐? 이 막대기를 내가 사람이 손가락으로 딱 갖다 대가지고 끄는 행위를 드래그라고 하죠. 윈도우에서는 드래그라고 하고 이 터치 할 때는 그 뭐라 하죠? 무브? 하여간 뭐 그런 동작이 있다라고 할 때 이벤트 목록을 보는 겁니다. 얘도 워낙 그렇게 쓰기 때문에 기본 이벤트가 스크롤이에요. 스크롤이 뭐냐면 드래그, 조금 전에 마우스로 잡아 끌 때 드래그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의 연속 동작인데요. 클릭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눌렀다가 떼는 행위를 클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다운하고 마우스 업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를 손가락 가지고 딱 누르고 있을 때를 다운이라고 하고 눌렀다가 뗐을 때를 업이라고 합니다. 상태의 체인지. 그러면 저 드래그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다운이 된 다음에 마우스 업이 될 때까지 사이가 스크롤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스크롤 했을 때 뭐 할 거냐? 나 레이블 5에다가 지금 나의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잠깐만, 레이블 5에 라벨 5의 텍스트에 뭔가를 밀어 넣겠다. 그런데 h 스크롤바 1의 밸류를 나는 여기다가 밀어 넣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요 h 스크롤바의 밸류는 숫자예요.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고르는 컴포넌트가 h 스크롤바입니다. 그런데 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 컴포넌트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마법의 함수가 있다라고 했죠. 모든 것들을 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마법의 함수. 자, 좀 투 스트링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행을 딱 해보시면 여기에 자바 끌면 값이 이렇게 바뀐다, 그죠? 바뀌는데 잘 보시면 0은 0인데 맥시멈 값은 이게 100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요 라지 체인지라고 된 부분을 1로 바꿔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막대기가 좀 슬림해졌죠. 계속 이렇게 해야 반영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요거 가바 끌면 이제 됐네요, 그죠?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을 요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얘를 끄잡아 당길 때에 뭐 서브모터의 각도 같은 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면 각도가 찍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누름으로써 요 값이 전송이 된다. 이거면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줘야 되고, 얘를 끌어다 당겼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 자체에 스크롤 이벤트를 줘야 되고, 이제 뭔가 좀 알겠다, 그죠? 일단 요까지 해두고 저 10초 정도 화장실 갔다 와서 다음 컴포넌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또 만만해 보이는 게 요 레이블은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레이블은 보고 있고 리스트 박스하고 리스트 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친구들인데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같이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리스트 박스부터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는 이 어떨 때 쓰냐면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콤보 박스는 조그만해져 있다가 누르면 확장이 되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형태고 얘는 애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크기만큼. 그리고 아래쪽에 잘리는 부분은 스크롤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컴포넌트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이템스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눌러보시면 얘도 한 줄에 하나씩. 자, 한국, 미국, 이집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또 뭐하죠? 뭐 요런 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고요. 얘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요 중에 하나를 이렇게 초이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그마한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 5에다가 어차피 얘 끄는 행위하고 동시에 안 한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요 중에 선택된 거를 여기다가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리스트 박스 1이라는 데에서 선택이 됐냐 안 됐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렵다 그죠? 자, 똑같아요. 리스트 박스 1에 자, selected index가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뭐든 하나 선택이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레이블 5에 텍스트로 값을 하나 밀어 넣을 건데 리스트 박스에서 셀렉트 된 아이템 그게 얘도 텍스트입니다.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집어넣겠다. 됐죠? 언제? 저 버튼 눌렀을 때.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고 if else 쪽으로 빠지는 거고 얘를 누르면 한국, 미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런 형태로 쓰기보다는요. 자, 요 어려운 거 하나 나갑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 나가요. 그럼 얘는 컬렉션을 비워두겠습니다. 요 뭐라고 떠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버튼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얘는 이제 버튼 5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나 선택이 되면 그 선택된 거를 요걸 누르면 여기서 요로 옮겨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한 기능이 되겠죠. 요거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일단 얘처럼 선택이 된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뭔가 선택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선택이 됐을 때의 그 알맹이를 얘는 지우고 얘는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어넣어주고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자, 삽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2에 아이템스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를 그 부분을 내가 좀 일단 볼 건데 점을 또 하나 더 찍어 보시면 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집어넣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템스 그러니까 얘가 요 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이 메뉴가 유일하지가 않고 그 녀석 아래에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요 아이템스라는 거에 add 함수를 쓰면 이 무슨 말이냐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때 추가될 아이템이 얘가 되는 거죠. 리스트 박스 1에서 셀렉티드 된 거를 리스트 박스 1에서 2로 옮긴다. 무브한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리스트 박스 1에는 그거를 지워야 되죠. 자, 리스트 박스 1에 아이템 리스트 박스 1에 아이템들이 있는데 add가 아니라 remove라는 것도 있습니다. remove 나 지울 건데 뭐 지울 거냐? 리스트 박스 1에서 방금 네가 선택한 거.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요런 형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요거 딱 이렇게 이제 마치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죠? 짜잔. 요런 식으로도 요런 식으로 쓰는 게 그 리스트 박스다. 그다음 리스트 뷰는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건데요. 상당히 어려운 친구입니다. 결과물을 테이블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저는 테이블 형태로 출력하는 데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한다고 하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방금 리스트 뷰라는 컴포넌트를 여기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다, 그죠? 일단 그 프로퍼티 창에서 거기 어디 있지? 여기서 고르기보다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뷰를 디테일스로 바꿔줍니다. 디테일스 1번. 그리고 열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컬럼 헤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표 형태로 출력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름, 나이, 성별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럼이 3개인데 첫 번째 컬럼은 모든 거는 요 텍스트 부분이 그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 나이, 성별. 요래 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키워주면 되는 거. 뭔가 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럼 이름, 나이, 성별을 입력해 줄 수 있는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일단 좀 잡아 넣어놨고 요만큼 올려가지고 자, 좀 하려니까 좀 애매하네요. 자, 아직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요. 저 뒤에 있는 거 한 놈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라고 된 놈을 추가할 건데요. 얘는 간단합니다. 키보드로 타이핑 해가지고 입력을 받는 컴포넌트예요. 그런데 우리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키보드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 자체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터치할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보드 없이도 뭔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얘도 제가 체크할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여기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요 컴퓨터에서는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텍스트 박스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 이름, 나이, 성별 순서대로 이렇게 딱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추가하기, 추가. 대충만 이름을 지어놨게요. 이거는 이동. 그러면 여기 이름, 나이, 성별을 제가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그게 여기 한 줄 딱 레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리스트 박스보다 조금 더 복잡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추가를 누르면 텍스트 박스 1, 2, 3 안에 들어간 알맹이는 당연히 텍스트일 것이다. 맞죠? 맞죠? 여기 제가 입력한 안에 알맹이 글자는 텍스트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알맹이 3개를 요 안에 한 줄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레코드 단위로 집어넣습니다. 자, 리스트 뷰에 데이터는 레코드 단위로 집어넣는다. 하나의 레코드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레코드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리스트 뷰 아이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요 클래스 타입에 내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하나 지으시면 되는데 우리 변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라고 지으면 되지? 뭐 특별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규칙은 어떻게 쓰냐면
저 클래스의 대문자만 따와서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LVI.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리스트 뷰 아이템의 LVI는 new 리스트 뷰 아이템이다. 이게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거는 요런 뭐 자잘한 문법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기 좀 너무 무책임한데 이번 기회에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new 리스트 뷰 아이템. 그런 다음에 LVI의 텍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요 녀석의 하위 메뉴 중에 텍스트라는 부분이겠죠. 요게 첫 번째 칼럼입니다. 첫 번째 칼럼에 들어갈까? 뭐였습니까?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둘 다 문자열. 딱 맞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칼럼부터는 LVI의 서브 아이템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서브 아이템의 add. 이 두 번째 칼럼을 말하는 겁니다.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 그리고 3의 텍스트. 자, 이게 칼럼 1, 칼럼 1, 칼럼 2, 칼럼 3. 지금 리스트 뷰의 칼럼 3개로 구성이 됐으니까 한 레코드의 정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리스트 뷰 1의 아이템스로 add. 그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리스트 박스에 add하고 얘도 add인데 얘는 그냥 값을 요래만 해주면 그냥 값이 문자열만 집어넣어주면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문자열이 아니라 요놈 한 레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LVI.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2, 3 주가 녹한다. 20세 남. 되죠? 요렇게 쓰는 게 리스트 뷰입니다. 그럼 요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또 이벤트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그거는 얘랑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에 selected index changed 이벤트를 이용해.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뭐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 구현은 일단 또 다음에 필요하면 하고, 지금은 우리가 쓸만한 컴포넌트를 후루룩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저런 형태로 쓰는 거구나. 나중에 우리가 얘를 뭔가 산업용 아두이노에서 제어할 적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어할 적에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추가까지만 해가지고 후루룩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방금 리스트 뷰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럼 리스트 뷰하고 텍스트 박스 후루룩 보신 상황이고 너무 무책임한가? 자, 메뉴 스트립이라고 된 거 있는데요. 얘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단에 메뉴를 만드는 건데요. 요거처럼 딱 이게 메뉴 스트립입니다. 요런 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짜잘해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누르면 괜히 엉뚱한 거 누를 것 같아서 일단 빼고. 자, 너메릭 업다운이라고 된 것은요, 텍스트 박스에 좀 상대되는 건데요. 텍스트 박스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도구입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된 거,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인 거, 문자만 있든지 문자랑 숫자가 섞인 거, 혹은 숫자인데 문자열로 표현이 된 거. 그런데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라는 것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사칙연산이 가능한 어떤 것을 입력을 받는 도구를 숫자라고 부릅니다. 코딩에서는. 그럼 지금 아까 hscroll bar 값을 입력을 받을 때 얘가 뱉어내는 값은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문자열로 바꿨잖아요. 근데 얘는 나이 같은 경우는 이름하고 성별은 문자열을 맞잖아요. 근데 나이는 숫자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여기다가 아예 입력 자체를 숫자로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우고 너메릭 업다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메릭 업다운.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도 상한값과 하한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나이의 값은 19세부터 40세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자, 이거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왜? 이거 지웠구나. 자. 일단 요 추가하는 것부터 하고 가져가면 얘는 너메릭 업다운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요 녀석의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는 뭘까요? 얘는 텍스트인데 아까 숫자는 얘는 밸류였잖아요. 그러면 추론해 보건데 얘도 밸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밸류입니다. 그리고 밸류는 한값 19로 해놨기 때문에 기본값이 19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추가를 누르면 여기 들어가는 알맹이가 numeric updown 1의 value가 들어간다. 근데 숫자, 문자열이 들어갈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바꿔주는 마법의 함수가 toString이었다. 막 팍팍 지금 떠오르셔야 되는데 잘 떠오르실란가 몰라. 오늘 하루 만에 C# 윈폼의 기초를 격파를 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녹한다. 남. 딱 선택하면 애초에 숫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자는 입력하면 얘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죠? 입력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22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게 numeric updown이다. 그러면 뭐 온도 값 같은 거 입력을 받을 때 커다랗게 그려가지고 똑똑똑똑똑똑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버튼하고 레이블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numeric updown이라는 컴포넌트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일단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픽처 박스. 그림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림. 자,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제어 패널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또 굉장히 심오한 친구인데요. 그림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미지가 내 프로젝트의 리소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림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삼각형 모양 딱 누르셔가지고 이미지 선택 누르시면 프로젝트 리소스 파일 여기 있는데 없음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가져오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제 저 챗봇에 계급 몇 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많다 그죠? 대령, 대위, 대장 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열기 하는 겁니다. 그럼 따르륵 추가가 되죠? 요 중에 뭐가 저기 나올 거냐? 대령. 잠시만요. 그럼 이거 잠시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리소스에서 지금 이미지를 불러오는 식을 써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한지 오래돼 가지고 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원래 안 쓰거든요. 이미지를 로컬 파일에 두고 불러다가 쓰는 방식을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미지에 요 키 값을 불러다가 쓰면 되는 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를 착착착착 바꾸는 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뭔가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대위 일단 한번 해보죠. 대위 잠시만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 리소스 1에 요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다내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일단 좀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얘를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 자체를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요.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쓰면 될 것 같냐면 우리 제어하는 어떤 요 화면을 꾸밀 때 여기저기 이미지가 있으면 좀 예쁘잖아요. 그죠? 뭐 회사 로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그럴 때 쓰는 걸로 하고 저 안에 있는 이미지 알맹이를 바꾸는 거는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예쁘게 뭔가 펌프 같은 게 여기 이미지가 있고 이거 딱 바꿔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쓰셔도 돼요. 요게 펌프 그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모터 같은 거 그림이 있고 그 모터를 작동시킬 건가 말 건가 하는 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딱 두면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마치 요 펌프를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쓸 때 쓰시면 되겠고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하고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GPIO 할 때 요 이미지 컴포넌트에 드로잉을 할 건데요. 그거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건데 제가 드로잉을 할 때는 어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건 할 줄 몰라도 됩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 자, 이제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바는 진행률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자. 설치 같은 거 할 때 몇 퍼센트 설치됐다라는 거 표현할 때 쓰는 거 있죠? 얘를 딱 하신 다음에 얘도 밸류 바꾸면 됩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고요. 퍼센테이지로 받고 50 입력하면 이렇게 50%만큼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다. 80을 입력하면 80만큼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예쁘다 그죠? 반짝반짝하게. 근데 요런 애니메이션이 요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갔을 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C샵에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기능이 라즈베리 파이로 넘어가면 약간 허접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얘를 버튼 3개를 여기다가 딱 두고 얘를 누르면 0 지점으로 보내고 0% 얘를 누르면 50%로 보내고 요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100%로 보내고 자, 얘를 누르면 그러면 요 녀석의 초기 값은 0이고 밸류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되겠죠. 얘를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에 밸류가 숫자입니다. 0이 들어가면 되겠고 얘를 누르면 50이 들어가면 되고 얘를 누르면 100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전체 해야 되는 작업이 100이라면 요걸 가지고 요렇게 진행률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벤트는 또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터치해서 작동된다 의미 없잖아요. 그죠? 주로 터치했을 때 작동될 때 쓰는 거는 이 버튼이 아마 유일할 것 같네요. 자, 라디오 버튼은 저 체크박스에 상대되는 개념인데요. 얘는 여러 개 중에 유일하게 한 개만 선택할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이면서 여자다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취미를 라디오 버튼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취미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런 의미니까 이상해진다 그 말이겠죠? 자, 여기다 해보죠.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자, 남성, 여성 이렇게 딱 하고 좀 성의 없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레이블을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완료. 자, 이 누르면 당신은 남성을 누르면 당신은 남성이군요. 여성을 누르면 당신은 여성이군요인데요. 요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켜 보시면 좀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얘는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침이 나오냐. 그 순간부터 얘가 왔다리 갔다리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을 아까 체크박스는 체크드였죠? 얘도 체크드입니다. 체크드를 찾아서 true로 바꿔줍니다. 근데 얘는 두 개 다 체크드일 수가 없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체크드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내가 강제로 둘 다 체크드를 해도 방금 보셨지만 옮겨오는 거 딱 보이죠? 둘 다 체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체크해놓고 얘를 눌렀을 때, 자, 그럼 만약에 라디오 버튼 1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이 체크드가 됐냐? 아니다. 라디오 버튼 2가 있는데 그 놈이 체크드가 됐냐? 이 두 개의 경우에서밖에 없죠? 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레이블 6에다가 라벨 6에 텍스트로 당신은 남성이군요. 당신은 여성이군요. 이걸 출력하는 겁니다. 세미콜론 안 했다, 그죠? 당신은 남성이군요. 당신은 여성이군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라디오 버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체크 상태를 바꿨을 때 그 결과가 여기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달면 되는 거다. 라디오 버튼은 이벤트 보시면 다 있어요. 체크드 체인지드 얘도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체크드 체인지 됐는데 지가 체크돼 있으면 남성이군요. 출력하면 되고 여기도 체크드 체인지 돼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내 거가 지금 체크드가 돼 있으면 여성을 선택했군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지금 안 한 게 리치 텍스트 박스, 시리얼 포트 여기부터는 내일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하고 픽처 박스도 오늘 좀 성의 없게 했으니까 내일 다시 하고 지금 나온 거를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드리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강화를 할 겁니다. 오늘 대충은 뭔지 알겠는데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내일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자, 내일 픽처 박스부터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C샵에서 라즈베리 파이 GPIO 활용하기라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오늘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내일 이 내용을 GPIO 입출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실상 얘는 못한 거고 여기까지 한 셈이다, 그죠? 그럼 이제 내일 2편에서 이어질 내용. 오늘은 일단 끝났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까지 이 만들어 놓은 이 화면이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면 되죠. 파일 트랜스퍼, 샌드 파일, 요거는 뭐 그냥 방금 지우는 거는 그냥 목록에서 지우는 거예요. 계속 추가되면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럼 요까지가 끝이냐라고 하면 요 데스크탑에 있는 요거를 컴파일 파일로 옮겨준다. 덮어 쓴다. 그 다음 실행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컴파일 파일에서 보여지는 화면이죠. 이걸 누르면 그럼 이거 여기서 한국을 선택하면 이탈리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죠? 아까 똑같죠? 근데 화면 자체가 살짝 C샵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허접한 스타일로 바뀐 거 확인이 되죠?
이거 화면 예쁘게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어 패널 2에 이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네요. 한국, 이동, 저 윈도우에서 보던 기능 그대로 작동되고 있죠. 요거 눌렀을 때에 독일, 그리고 요거를 잡아 끌면 요 값이 여기 출력이 된다. 그죠? 됐고, 그다음 요거는 저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겠죠. 자, 한글이 지금 입력이 안 되는구나. 자, 메일. 됐죠? 그 제어 패널 3는 이미지고 그냥 이거는 0, 50. 자, 프로그레스 바 허접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당히 허접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남성, 여성. 그럼 요거를 실제 요렇게 봤을 때랑 또 이렇게 봤을 때가 느낌이 다르겠죠? 그대로 나오죠, 그죠? 제어 패널 1, 제어 패널 3, 50, 10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남성. 그 지금 여기 보시면 터치할 때 마우스 커서 나오잖아요. 요 마우스 커서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터치했을 때 터치만 되는 느낌을 주려면 마우스 커서는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아내 가지고 알려드리고,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여성이군요. 자, 여기서 이건 지금 입력 안 되고, 저 독일 요것도 잡아서, 이 너무 이래서 좀 크게 키워야 되구나. 일단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하죠.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 이게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좀 도톰하게 해야 되겠고. 프랑스 눌러서 이동하면 여기로 가는 거. 오케이. 요거는 뭐 아까 다 했었고, 그죠? 이탈리아. 충분히 터치 할 만하죠. 체크함. 체크 안 함. 됐죠? 종료. 재밌다. 자, 요런 워닝은 요런 것들은 저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고 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요까지 해가지고 제가 압축해서요 블로그에다가 올려둘게요. 그리고 오늘 했던 예시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1편에서 했던 예제 1번 버튼과 레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한 UI를 구성하고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전체 화면으로 앱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예제. 이 제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여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딱 누르면 블로그에 가서, 왜냐하면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코드만 있는다고 그게 여기 안에 있는 코드만 끌어다가 붙여 넣는다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디자이너의 화면도 만들고 막 복잡하게 해야 얘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압축을 딱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거든요. 그럼 그 블로그로 가셔서 해당되는 파일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쓸만한 컴포넌트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예제 1편하고 2편 했습니다. 자, 그럼 2편에서는 뭘 할 거냐? 1번 컴포넌트 남아있는 거 더 알아보기.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려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물론 C샵을 기준으로 GPIO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를 어떤 여기서부터가 사실 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LC 유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그거를 타임 차트라고 표현하던데요. 타임 차트로 UI를 표현해서 입력 도구와 입력 버튼과 출력 램프를 이용해서 예제 구성하기. 일단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버튼하고 램프는 뭔지 아시죠? 이게 산업용 버튼이고 이게 산업용 램프인데요. 사실 이 버튼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 이 터치가 되잖아요. 터치를 해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터치가 있는 이 좋은 화면, 좋은 시스템에 굳이 이 버튼을 다냐라고 생각할,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멀리서 보기에 이 화면은 작으니까 멀리서 보기에 기계 작동 상태가 어떤가 보여주는데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램프가 아니라 릴레이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얘가 직접 릴레이를 제어를 하는 개념이니까 그 릴레이를 대신해 가지고 일단 램프가 나왔다라고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입력은 입출력이 어차피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얘도 한번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엮어가지고 이제 PLC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앱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주요 키워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주요 키워드 1번 아까 했던 자기 유지, 2번 그게 뭐지? 선입 우선 인터락, 선입 우선 인터락, 그다음 후입 우선, 그리고 또 그 용어를 알고 있는 거는 요 정도고요. 그리고 원 버튼 제어하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간 저 PLC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다양한 행위들. 5번 타이밍 제어. 근데 이 타이밍 제어는 이거는 태스크 제어라 가지고 좀 더 그 우리가 기술이 익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좀 쉬운 거 위주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의 예시는 버튼 2개, 램프 1개로 1개 구성해 온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온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꺼지는 게 아니라 온 버튼 누르면 켜지고 오프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방식. 이게 자기 유지거든요. 눌렀다가 누르면 켜지고 떼는데 꺼진다. 이거 아니고. 강브루스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PLC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라다에서 쓰는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PLC라는 거를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뜯어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PLC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 그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 예를 들어 뭐 요게 현재 상태를 리드하는 거잖아요. 얘가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건 눌렀다 떼면 바로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요래 해놔면 이게 자기 유지 되는 거잖아요. 요 놈 똑같은 거라고 했을 때 뭐 이름 짓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요 놈 같은 거예요. 그죠? 요런 거. 만약에 이거일 때 요런 그림을 PLC에서 쓸 때 그때 그거를 C샵 윈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다는 거죠. 요 안에서
그 PLC 그 프로그래밍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라다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떡밥만 던져도 되겠습니다. 이게 내일 벌어질 일입니다. 오늘 벌어질 일은 이미 이제 다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이거 어떻게 끄는가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원을 뽑아가지고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꺼줘도 상관없는 건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적어놨었네. 자 라즈베리 파이 명령어로 종료시키는 방법. 셧다운 -H 나옵니다. 요거 종료시키는 버튼이 요 라즈베리 파이에 별도로 없거든요. 로그아웃은 그냥 계정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뭐 끄니 많이 하는 게 없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셧다운 -H now 입력하시면 라즈베리 파이가 푹 꺼질 건데요. 이제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도 되죠. 땅 하면 꺼지고 요 원격 프로그램 꺼지고 얘도 지금 꺼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르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꺼지면 요때 우리 전원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갑자기 뭐 켜져 있는데 뽑아버리면 얘가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버티도록. 근데 최대한 안전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일부터 알려드리는 거고 종단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멋있게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해야 될 게 지금 많습니다. 오늘은 녹한다가 준비한 내용의 빙산의 일각을 보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 녹한다가 그려드린 이 로드맵에서 여기를 아직 못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내일 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열로 C샵 인폼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연락에 설명을 드려도 C샵 인폼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얘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녀석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친구인데 제가 필요한 것만 톡톡톡 안내해드렸고 C샵의 문법적인 거는 지금 아예 언급조차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일단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뭔가 끄적끄적거리다 보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끄적끄적거릴 수조차 없다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하겠다라는 거지. 이 초반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하면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치고 나갈 겁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몰라도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뭔가 사람이 끄적끄적거려 볼만한 비벼볼만한 언덕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뭐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ESP32 캠요? ESP32 캠은 몇 개 만들어 둔 게 있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필요하신지 모르겠네요. ESP32 캠을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찍고 있는 거를 출력하는 거는 할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지금 요 꼭다리에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출연할 친구를 미리 보여드리죠. 요거랑 릴레이는 제가 안 꺼내놨네요. 릴레이도 있고 뭐 조이스틱도 있고 별의별 거 제가 다 있습니다. 자, 내일은 산업용 아두이노 뒷면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뒷면에 얘를 딱 연결해 가지고
입력 11개 포인트, 출력 11개 포인트. 그러면 버튼 2개, 램프 하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뭐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얘가 켜지고 꺼지고 뭐 그런 거 하든지, 뭐 버튼 2개, 램프 1개인데 버튼 2개, 램프 2개인데 뭐 선입 우선, 후입 우선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대신에 얘를 여기 연결해 가지고요, 쓰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쓰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내일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면서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원래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쉽게 해봐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작동되는 코드 한 세트만 딱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비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같이 으쌰으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로라를 하겠다. 자, 여기 딱 보이죠? 라즈베리 파이로 로라를 하는 거. 이미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사용하는 로라 모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RS232 통신으로 요 RS232 돼 있잖아요. 로라 모듈이 RS232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USB가 더 낫나? 하여간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빡 연결해서 로라 통신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좋네요.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거시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펼쳐놓고 있는 이 슬라이드 있잖아요. 요거는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가 돼 있어요. 녹한다는 숨기는 거 없습니다. 뭐 조그만한 거 할 줄 안다고 뭐 돈 되는 정보는 안 보여드리고 돈 안 되는 정보만 보여드리고 뭐 그런 어떤 그 약한 술수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모든 자료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 있잖아요. 본문을 딱 열어보시면 요 슬라이드 링크가 있을 거예요. 요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작성 중인 거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데나 갖다 쓰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지,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유튜브 영상에 보면서 그 있는 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요거 별도의 그 슬라이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모니터 2개짜리 딱 해가지고 한쪽은 영상 딱 틀고 한쪽은 요 슬라이드 크게 딱 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얘가 내가 그 동영상이 아니라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으면 이게 복사가 되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로라 모듈은 이제 그런 거는 요 라즈베리 파이의 연계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제품으로 된 거 쓸 겁니다. 그때 S롤이라는 제품 사용했었는데요. 나 그거 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별의별 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예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산업용 아두이노에 하나 주고, 계속 아두이노라 그러네.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얘 하나 주고, 다른 쪽 하나는 뭐 아두이노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컴퓨터한테 줘도 되고, 이래가지고 얘 가지고 터치를 뾱뾱뾱뾱 하면 로라 통신을 타고 뭔가가 제어가 되든지, 아니면 아두이노의 어떤 중요한 센서 값이 로라 통신을 타고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 출력이 되든지, 그런 예제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언젠간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쇼 녹화한 것 유튜브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셔가지고 순간 울컥했네요. 제가 아이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한다잖아요. 원래
유튜브 입문을 제가 알루미늄 녹이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올렸는데요. 그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접고 이제 코딩으로 갈아탔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제 그 유튜브 채널 오시면요. 근데 저는 항상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찾아야 나오는지를 어떻게 안내를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르거든요. 하여간 있습니다. 뭐 옛날에 했던 이상한 뻘짓거리들 전부 다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뒀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원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 녹한다가 준비도 꽤나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고급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3시간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에 보답하는 시청자분들이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도 아무리 많아봐야 조회수가 3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오늘 이 열정이 3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후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한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채널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로 뭐 대가성 없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제가 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활용할 뿐 제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 지금도 가난하거든요. 헝그리 해가지고 이 행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럭셔리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몸매는 좀 뭔가 이게 굉장히 풍족해 보이긴 하지만 주머니는 풍족하지가 않다는 걸 늘 염두를 해두시고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하시면서 또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뽕 누르시면 그 여러 개의 금액이 나올 건데요. 희망하는 금액을 딱 선택하시고 유튜브에다가 뭐 카드 결제, 뭐 온라인으로 되는 결제 그런 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걸로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딱 떼먹고 녹화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통행세가 33%가 있으니까 후자의 방법보다는 전자의 방법, 요 방법이 더 낫겠다 그죠? 하여간 뭐 어떻게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3월부터 방송 일정이 변경된다라고 제가 조그만하게 지동만하게 메모를 해놨잖아요. 지금 제가 과거에 지금 이 채널은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제가 과거에 회사에 있을 적에 벌어놨던 채워놨던 곡간을 파먹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익이 빵빵해가지고 막 돈을 벌면서 제 인건비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물론 제품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지만 제품을 지원해주는 게 제 어떤 생활비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물건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곡간을 거의 다 털어 먹어가지고 곡간을 좀 채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딱 시기적절하게 곡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 알바 비슷한 그런 자리가 생겨가지고요. 대신에 방송을 포기를 하고 그거를 하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이라서 방송 일정을 조금 줄이고 이런 일대로 조금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3월부터 방송 일정이 조금 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그럼에도 녹한다 통장은 빵꾸가 나서 계속 줄줄 흐르고 새고 있기 때문에 그 곳간을 이번 기회에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람 많이 들어있는 채팅방 하나 나올 거거든요. 뭐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신나게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얘기는 그곳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1편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